자, 김기훈의 더 토익, 더 좋은 실전. 이제 RC, 천재. 자, 이제 교재 나왔고, 이제 강좌에 대해서 개강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강좌 OT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LC와 RC, 여러분들이 함께 시험을 정기 토익에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C와 RC를 항상 지금 이제 총 10회분씩 각각 되어 있어서 LC 첫 문제, RC 첫 문제잖아요. 그거를 매 회마다 200제씩 각각 액추얼 테스트 회차별로 문제를 풀어주고 당연히 시간을 내서 풀어야 되겠죠. 시간을 재서 시간이 이제 남아 돌 때 조금 풀다가 지겨우면 딴 거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정기 토익 시험을 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게는 한 100점 정도가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항상 연습을 할 때에도 실전처럼 최대한 집중을 해서 LC부터 RC까지 단숨에 다 여러분들이 풀어주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보고 나서 틀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강의를 이 칠판 분필 강의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전자칠판 강의를 선호하는 분들도 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러닝, 그러니까 컴퓨터나 랩탑,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통해서 큰 화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러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자, 이렇게 토익 강의 4개가 지금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액추얼 테스트 1회에 있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LC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RC에서 각 액추얼 테스트별로 전 문항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문항, 특히 파트 5하고 6에 있어서는 어휘적인 것보다도 문법적인 것에 좀 더 비중을 맞춰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휘야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래머에 대해서는 똑바로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머에 해당되는 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요구에 따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래머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몰라서 틀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LC와 RC가 각각 30강이죠. 그래서 이 매 액추얼 테스트 한 회분에 각각 3강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LC를 먼저 수강을 했다면 아마 익숙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LC와 RC 병행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분들, RC부터 먼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자, 3강마다 액추얼 테스트 한 회씩 문제풀이가 매우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각각 매번 3세트로 해서 한 회 액추얼 테스트가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강에서는 파트 5를 중심으로, 두 번째 강에서는 파트 6와, 사실 파트 6가 문제가 얼마 안 되니까요. 파트 6와 파트 7의 일부,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파트 7에 남아있는 거, 자, 우리 더블 패스지까지 해서 고난이도 문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적 상황에 있어서도 사실 정신없죠? 정확하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강의도 자, 그런 식으로 매우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놓은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의 집중을 해주고 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C에 대해서 액추얼 테스트 이제 첫 번째 거, 파트 5의 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 이거 실전입니다. 실전적으로 해결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선택지를 보게 됐을 때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형이 나와 있죠. permit이라고 한다면 이건 허락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서 허락하다라는 타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명사로서 허가증이라는 뜻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ermitted 하면 pp, permitting 하면 ing, 그리고 permits 하게 되면 자, 이거 역시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이거나 아니면 명사의 복수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를 보고서 이건 분명히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라는 판단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자리냐가 중요한데 자, 멀리 갈 거 없이 여기서부터 동사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명사의 일부분에 블랭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building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building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 표현 하나가 주어져야 될 자리라는 거 판단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어하고 지금 부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수로 와 있는 건 탈락돼야 되겠죠. 그래서 building permit이라고 해서 permit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 허가증이라는 거, 허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자, 그거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 될 수가 없겠죠. 이 부정관사 어에 그래서 또 building이라는 말이 수식을 받아서 명사 표현이 와줄 차례니까 단수로서 자, 이렇게 permit이라는 말이 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ny application for a building permit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지원을 하는 것은 must be submitted, 제출되어야 한다 to the municipal. municipal 하면 시의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of the c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 그런 어떤 inspector,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in writing, 서면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항상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빨리빨리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연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보면 여기 지금 에세이스 브라이언 먼디 하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his work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빨리 보세요.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선지를 보면 전부 다 동사가 주어져 있고 시제별로 또 태까지 고려가 돼서 주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수일치입니다. 자,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그리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이런 수일치에 대한 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게 태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조동사와 가정법까지 가겠지만, 우선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일치를 한다는 얘기는 단수냐 복수냐, 태하게 되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시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걸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자, 분명히 여기는 동사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essayist Brian Mundy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단수되어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present란 말이 지금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 his work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럼 이제 타동사가 들어가야 될 차례니까 일단 수동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last weeks하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어떠한 시제를 써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 과거가 와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A번 현재, B번 미래 다 안 되고 D번 해서 presented 이게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필과 브라이언 먼디는 그의 작업, 그러니까 in last week's issue란 말은 이제 신문의 잡지의 호가 되겠죠. 캘거리 리뷰라고 하는 지난주 호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서 D번 맞아야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만약에 해석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KLab을 통해서 제공되는 해설지를 참조를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가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게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 목적격, 소유격 혹은 소유대명사. 자, heis는 소유격일 수도 있지만 소유대명사, 그의 것,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라는 주격,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자리냐? 일단 after 하고 시작됐으니까 after는 뭐예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입니다. 그쵸? 그럼 after가 전치사라고 한다면 뒤에 명사편이 와야 될 것이고 after란 말이 접속사라고 한다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동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주어가 와야 될 자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heis라는 소유 대명사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석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면 Aiden Johnson will go back to Canada to look for a job. 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캐나다로 돌아갈 것인데 after he finishes가 되겠죠. 여기서 그의 것 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his라는 소유격, 이건 분명히 소유 대명사로서 그의 것이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돼서 이것이 당연히 그의 것하고 소유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충분히 의미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그가 자 prestigious Harvard University 해서 명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의 훈련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런 얘기니까 그가 끝내는 거 주격으로서 he가 와주면 될 자리였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yet, either, yet, whether, both하고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선지를 딱 보고 나면 판단돼야 됩니다. 아,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상관접속사구나. 상관접속사 문제는 평균적으로 매 회마다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짝을 이루는 걸 찾아야 되겠죠. either A or B, both A and B. 그래서 먼저 대응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명구 on the company's website 그리고 in the periodical financial report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전명구가 각각
병렬 구조를 잘 짝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and하고 조합이 돼야 될 건 당연히 both가 돼야 되니까 D번 답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해석이 필요한 경우만 해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 간단히 이제 해석을 해보면 share란 말이 이제 우리가 shares, stocks에서 주식이고 shareholder, 또 stockholder 하게 되면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 구성, 그 회사의 주주 구성은 has been publicly disclosed, 공개되는데, 공개적으로 발표되는데, disclose란 말, disclose, 발표하다, 공개하다, 뭐 누설하다 이런 의미죠. Both on the company's website, 회사의 웹사이트, 그리고 in the periodical, 정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정기적인 이러한 그 재무 리포트에서도 둘 다에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항상 선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또 B as well as A.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자 그러한 것이 선지에 주어졌으면 우선 대응하는 요소를 찾는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이 자 Part 5, 6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06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106번에 가보면 일단 위치하고 시작되고 있으니까 앞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사 곧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자리에는 동사를 꾸며줄 뭐가 부사가 와야 될 자리죠. 선지에 보면 형용사, 부사 그리고 이건 eventuality 명사 그리고 그거의 복수형이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해석 전혀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래갖고 그것이 자 최근에 Fortune 100 리스트에 최근에 가입한 이런 얘기니까 결국 가입하게 된 이런 뜻이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부사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eventually 해주면 되고 자 해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08번으로 이제 점프를 했습니다. 자 108번에 가보면 일단 주어에다가 동사 나와 있고 그리고 목적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사 표현으로서 modifier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투부정사 못막이 위하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inspect라는 말이 조사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inspect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 site라는 말을 수식을 해줄 수식 어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를 형용사화시킨 분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proposal 지금 이게 행위자니까 명사 표현이죠. 그리고 proposal라는 동사 표현 제거하고 B하고 C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럼 proposal란 말 기본적으로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site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가 그 동작을 하면 ing고 수식받는 명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pp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site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됐겠습니까? 당연히 proposed site, 제안된 사이트, 신공항으로 제안된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조사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니까 proposed 하고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해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110번으로 넘어갔고요. 110번에서 보면 with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역시 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멀리 갈 필요 없이 이제 여기 이 전명구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with란 전치사 다음에 명사 표현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지금 of the permanent national government에서 여기 또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는 거 명확하죠? 자, 그럼 이제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restorative,하고 ATIVE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뭐 물론 representative에서 뭔가 대표자, 직원 하는 이런 의미로서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명사로 쓸 수 있겠지만 대개가 형용사형이죠. 그리고 또 ED가 붙어 있고 ABL이 붙어 있고 자 그리고 Asian하고 붙어 있는 거 여기서 명사 표현 하나만 찾는다면 restoration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ith the restoration of a permanent national government 하고 이렇게 D번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제 113번으로 넘어갔고요. 자, 113번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focus, focusing, will focus, have focused 하고 지금 저거 A하고 C하고 D는 동사가 되고 B번은 지금 ING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자리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 elementary school이 주어가 되고 offers 하면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a variety of after school programs 하고 해서 쭉 다 이어지고 있는 명사 표현이 여기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사 제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동사는 못 오죠. 동사는 못 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수식해 줘야 될 표현이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조합을 해서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The Arts and Physical Development 이런 그 예술과 그리고 이 체력 발달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렇죠? 집중을 하는 이런 뜻이죠. 프로그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능동으로서
B번 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4번을 보게 되면 대명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her, 그리고 herself, 그리고 she, hers 하고 자, 목적격, 그리고 제귀 대명사, 주격, 소유 대명사, 그녀의 것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는데 일단 Miss Whitney Stevens라는 주어 있고 will have to complete라는 동사 구가 여기까지 쭉 다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all remaining work, 모든 남아있는 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쭉 다 주어져 있고 그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전명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동사가 지금 complete 이란 말 완성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뭐 사형식 문형이나 혹은 오형식 문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남아있는 일을 갖다가 다 끝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뭐 딴 거 지금 들어가야 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강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서 바로 herself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제귀 대명사는 주어가 한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강조를 나타낼 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I, myself, love you. 나, 바로 내 자신이 널 사랑해 하고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Miss Whitney Stevens, 바로 그녀 자신이 다 끝내야만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딴 거는 지금 목적격이 들어가겠습니까? 소유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주격이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또 소유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문장 구조가 온전할 때에는 제귀 대명사가 들어가서 강조 용법으로 그리고 그런 강조 용법의 이제 해석을 한번 확인해 주는 센스. 알겠죠? 주어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그녀 자신이 딴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끝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되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5번 들어갔습니다. 자, 115번 하게 되면 이제 콤마하고 또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확인돼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콤마 하고 나서 주어 동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즈니스 익스펜스에서 주어 동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에서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이끄는 절, 주어 동사가 이끄는 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접속사, 컨정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접속사 뭐가 있느냐? 해석에 전혀 관계없이 접속사를 쓸 수 있는 건 A번밖에 없네요. 그렇게 빨리 판단이 돼야 되죠. 자, 이건 해석을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imburse라는 것은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경비 처리해주다, 환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 경비, 그 사업상으로 처리한 그런 비용들, 자, 그것은 환급될 것이다. Upon presentation of receipts to the finance director, 이런 재무이사에게 그런 영수증에 대해서 제시를 하자마자 하게 되면 그러나 entertainment costs 하게 되면 유흥비용 또 뭐 경우에 따라 접대비용 이런 것은 자, 직원의 책임이다. 직원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딱 봤을 때 품사적으로 잘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접속사가 아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연결이 되어야 될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다양한 어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문법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될 게, 자, 요거 received 동사일까요? 아니죠. received가 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니까 이건 분명히 PP로서 앞에 걸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eposits received after 5 p.m. on business days. 영업일이죠. 비즈니스 데이면 영업일입니다. 영업일에 오후 5시 이후에 받은 그러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은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deposits하고 분명히 복수 형태로 쓰였으니까 is도 안 되겠죠. 그렇죠? 수일치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D번 답으로 해서 그 내용상으로도 보면 자, 이렇게 영업일 오후 5시 이후에 은행에서 받은 그런 예금은 자,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크레딧이라는 단어는 이게 입금이라는 뜻이 되죠. 항상 우리가 뭐 은행 계좌가 됐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썼었던 용돈 기입장이 됐건 모든 장부는 기본적으로 들어온 거 그리고 빠져나간 거 그리고 이 잔액을 기재하는 이런 란이 존재를 하겠죠. 잘 안 써지는데 자,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차대조표도 역시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돈이 들어온 것을 기재하는 란을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재하는 난을 deb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ebit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들어온 거 빠져나간 거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balance란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balance. 알겠죠? 자, 아무래도 전자칠판이니까 분필에 쓰는 것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선명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credit이란 말은 입금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일 5시 이후에 받은 예금에 대해선 will be credited. 그것이 당신의 계좌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까? 자, 그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credit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장부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기재하는 난 대변이 되기 때문에 좀 어감이 좀 안 좋지만 이건 차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입금하다라는 뜻이 돼서, 자, 이건 deposit이라는 말이 입금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또 수동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이기도 하고, 설령 미래라는 걸 판단을 못했다 할지라도 주어가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D번 답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16번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8번으로 가는데 short, shorter, shorten, shortly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short 이란 말은 짧은이라는 뜻도 있고 부족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것도 잘 알아두고 shorter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비교급이 되고, 자, shorten 하고 en이 붙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다 하니까 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shortly 하게 되면 이건 부사로서 뭐 곧, 즉시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뭐 immediately 하고 마찬가지로 이루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자리이냐? 일단 접속사 이런 식으로 관계사 시작되게 되면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자, 뭐예요? which the council had confirmed 하고 딱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거는 고속도로에 대한 그러한 이 손상을 보도를 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가 확정을 지었는데, 그 손상, 그것은 이제 reported 하면 이제 대 정도가 빠져 있겠죠. 대절 속에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러한 손상이 이 수리가 되도록 할 텐데, 어떻게 수리가 될 것이냐? 일단 수동태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는 따로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부사가 adverb하고 부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부사 형태로서 D번이 와주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잘 판단이 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121번이 되고, 자, 이제 요거 전명구 빨리 묶어버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주어 동사에다가 보어가 주어져 있고 형용사 보어를 수식해줄 부사가 필요한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You are personally responsible 이라고 해서, 자, B번 답을 하는 거 쉽게 해결됐습니다. 자, 여기 compliance with라는 표현 나오고 있는데, comply with 하면 무엇을 따르다, 준수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 명사형도 compliance with 하고 뭐에 대한 준수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확인해 두고요. 어휘적으로. 자, 넘어가서 123번으로 들어갔는데 me, my, mine, myself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목적격이고 my 하면 소유격, mine 소유대명사, my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제안을 했는데 내가 회사 차를 운전을 해야만 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자, 그럼 여기 뭐예요? 뒤에 또 수리되어지고 있는 동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의 차,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my car가 들어가야 될 차례야. 그런데 뭐예요? 차가 회사 카 해서 컴퍼니 카하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카라는 말 쓰기가 뭐 하니까 이럴 때 뭐예요? 중복 회피하기 위해서 소유격과 대명사 합쳐서 소유대명사 하니까, 자, C번 mine 돼야 되겠죠. 앞에 문제 풀 때 이랬었죠. 소유대명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준다고. 소유대명사는 그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y car에 해당되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mine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125번 넘어왔습니다. 자, may it도라는 주어가 칭찬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목적어인데, 자, 그러면 다음에 of the volunteers 하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뒤에 볼 필요 없이 요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명사 표현이 와줘야 되는 자리이니까 dedicated은 pp, dedicate 동사, dedicating ing, dedication 명사 표현은 D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치하를 했다 이런 얘기니까 dedication 명사 표현. 자, 넘어가죠. 자, 127번 가보게 되면 일단 뒤에 여기서 according to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report 하고 나와 있으니까 더 볼 필요가 없네요. 이 repor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예요? 3월 24일자 에디션 거기에
발표된 그런 리포트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리포트를 수식해줄 이 수식어가 들어가야 될 차례니까 일단 동사하고 투부정사 아니죠. 자, 그래서 publish란 말 발표하다. 그럼 리포트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C번 답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발표된 리포트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 투부정사나 명사를 꾸며주지 못합니까? 꾸며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가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이게 이제 대개가 뭐뭐 할 하는 이런 미래성 필링을 담게 되고, 자,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안 온 경우도 뭐 가령 the way 투부정사에서 뭐 하는 방법, 또 the right 투부정사면 뭐 할 권리 하는 이런 몇 개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part 5나 6에서 명사를 뒤에서 후치에 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부정사 매우 특별한 경우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ing 아니면 pp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ing와 pp에 대해서는 하느냐 되느냐에 따라서 자, 리포트라는 것은 분명히 publish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으로서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로 수식하는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로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 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 가봤는데 is the 하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동사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더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of the 10 members가 나와. 10명의 구성원들 중에서 10명의 멤버들 중에서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미스터 다나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어, 동사, 보호 자리인데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상급이 와야 될 자리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자, 그래서 최상급을 쓰면 the most knowledgeable 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잘 판단이 돼야 되고 D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번 가보면 보고를 했습니다. 대절 와 있고 대부분의 대절 속에서 주어, 동사가 반응을 했어요. 이거에. 자, 그래서 react to 해서 어디에 반응을 하다라는 동사편 나왔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여기는 이거를 꾸며줄, 동사를 꾸며줄 부사, adverb하고 부사가 와줘야 될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 형태가 하나만 눈에 딱 들어오죠? favorably.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ban이라는 말은 이제 금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방 안에서,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제 법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 맞죠? 그래서 favorably. 자, 다음에 137번으로 갔습니다. 자, 137번에서 보면 말을 했는데요.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한 고객, 명사 표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해줘야 되는 뭐가 형용사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한 단어로 수식을 하게 되면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 되지만 이렇게 형용사 구를 이루고 있을 땐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형용사형이 와야 되는데 형용사형 딱 한눈에 봐도 inquisitive 하고 나오게 되겠죠. inquisitive란 말 어디서 나왔냐면 inquire, 질문하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Miss Carol은, Karen Mears는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가 그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그러한 고객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의미로 inquisitive라는 형용사편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했군요. 137번까지 해서 파트 5에 대한 거 다 끝냈고 이번 강의도 다 이제 마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웠었던 내용들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가 이제 어휘로 주어졌거나 아니면 그래머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강부터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 정도의 속도로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실전 전기토의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하지 말고 당연히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센텐스에서 문맥상으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를 빨리 보고 뭘 묻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게 어떤 자리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특별한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 9회분이 파트 5가 더 남아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풀이 더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천의 무봉의 경지로 끌어올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